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관에 이번에 기관을 새로 오픈하기로 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미래교육 센터장님이 되시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 선생님보다는 먼저 오픈했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궁금하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간호, 요양, 목욕 이렇게 해서 오픈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노인정 교양 쪽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만 근무했던 간호사고요. 나오면서 사업 쪽으로 알아보다가 제가 방문 센터를 하면 간호사 생활을 했던 경력을 살려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어요. 병원을 계속 다니시지 왜 제가 쪽을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게 좀 아프면서 나오게 돼서 미래에 뭐 할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요. 보통 생각보다 간호사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런데 임상에 있으면은 딱 거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뭐 주로 가장 많이 간호사들이 취직하는 데가 병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의 다른 일을 보는 눈이 좁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또 아까 어떤 게 있다고 하셨죠? 확실히 인력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서류는 그렇죠.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인력 구하는 게 제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력 구하는 거 어려워요. 요양보호사도 15명을 모집을 해놔야 되는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모아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15명을 모으기 어려워요. 저도 주변에 아는 센터가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다 보니까 거의 한 400통 가까이 전화를 했었나 봐요. 엄청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벼룩시장이건 여기저기 하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개념이 있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거기 등록을 해놓고 구인공고 하기가 편한데 그게 없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요양세상, 요양나라? 아무튼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그게 없어도 구인공고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당근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도 근데 고유 번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려가지고 솔직히 손을 내밀면 도와줄 기관은 많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내 개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워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직원분들이 우리 거 주겠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 한 3개 정도 받았었어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한테 또 받고 여기저기 전화 걸고 부족하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나중에 운영할 때 보면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영업에 약간 시작에 불과한 느낌으로 에이. 이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인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주변에 가족분이건 친척분이건 있는 거 있으면 좀 최대한 이거 모아보세요. 제가 또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처음에 부모님들, 지인분들은 그래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 나이 때는 없지만 그래서 여쭤보고 막 물어봤는데 울산이어가지고 이게 해도 되나가 약간 좀 일산 아니었어요? 저는 일산인데 부모님은 울산. 이게 또 문제가 되나 했더니 문제되지 않아요. 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형식적이긴 해요. 왜냐면 15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내가 실제로 센터를 오픈해가지고 수급자랑 연결을 할 때 이분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실제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필요한 게 좀 답답하고 수급자가 없는데 지원해 주시는 분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센터도 없는데 뭘 믿고 나한테 자격증 주겠냐. 마치 제가 하면서도 계속 사기치는 느낌처럼 맞아요. 그 사람들 날 뭘 믿지 이 생각이 자꾸. 그래서 저도 오픈할 때 이전에 이걸 오픈되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관은 월세를 저희가 지금 여기가 60만 원인데 웬만하면 40만 원 안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센터를 알아보다 보면은 그것만 들고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는 데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하는 데는 거기다 관리비가 또 붙어요. 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정지출비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고작 5평인가요? 6평인가요? 딱 그 면적만 있으면 돼요. 그 기준에만 최대한 부합하되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좁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크다 하더라도 비용은 줄여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 센터 보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의를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올 수 있는 거리 어디 산간벽지 뭐 산속에 있으면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찾아가기가.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교통편도 되긴 하지만 건물의 꼭대기여도 상관없고 기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건물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정지출비가 저렴한 대로, 월세 저렴한 대로. 보고 있는 건 한 450 정도를 받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이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유지하는데 언제 수급자가 생기고 기초비용까지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서류를 준비하실 때 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장기 요양 쪽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네. 들어가시면은 평가란에 평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센터를 준비할 때도 네. 그걸 보고 하시고 수급자에게 어떤 파일을 둬야 되는지도 그 내용을 보고 하시면 되고 센터에도 준비하다 보면 어떤 파일을 센터에다 비치해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 평가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간호요양 목욕도 하실 거니까. 네네. 제가 예전에 출력해 놓은 거예요. 저희 기관 올해 평가를 했다 보니까 2023년 재가급의 평가 매뉴얼이라고 이걸 보고 하시면 서류를 만드시잖아요. 서류 만들 때 있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영 규정이다. 그 내용이 운영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다 여기에. 여기 다 이제 그것들이 다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실 때는 네. 이걸 꼭 보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것은 1577의 1000번이죠. 건보공단에다 물어보시면 전화해서. 네, 하시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노인정경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알아두시고 인근 지역들 전화번호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가고 팩스번호도 메모해 두시고 하시면 계속 써요. 요양학원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하면 또 준비하던 마음이 약간 말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센터장님은 또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못 모르고 해가지고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하긴 했는데 현실하고 부딪히면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적자일 때도 내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은 좀 비축을 해둔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그건 이미 그만두기 전에 그만둬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정비가 들어가는 대로 하셔야 나중에 한동안 운영이 안 돼도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도 물어보면은 2년만 버티라고 하거든요. 2년 동안이 가장 큰 고비예요. 1년 만에 그만두는 기관도 엄청 많고 운영이 안 되고 계속 적자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좁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그 전에 일을 해올 때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이 직종이 어려웠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회사를 떠나서 그냥 맨 땅에 딱 떨어지다 보니까 쉴드를 쳐줄 수 있는 게 없고 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버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를 운영하려면. 제가 오프라인 홍보를 6개월을 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돌면서 저희 판촉물을 다 뿌렸었고, 그리고 통계청 들어가가지고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노령 인구들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인근 공원을 또 다 돌았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했는데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이게 또 맞는 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 그분들은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더 주기를 바래요. 근데 나는 내 사비를 털어서 이걸 계속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사비가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젊고 하니까 지금부터도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랑 유튜브랑 인스타랑 홈페이지 이런 것은 온라인은 필수로 해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아예 안 하니까 경로당도 가봤어요.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는 못 갔지만 잠깐 풀렸을 때도 가봤는데 거기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닌데 주는 거에 만족을 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메꿔 가기가. 그러니까 센터를 이제 나중에 오픈해가지고 수급자가 생기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한테. 요양보호사분한테도 감사하고 어르신한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뭘 사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내 주머니 더 털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간호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천드릴 만한 것은 간호 물품 중에서 뭐 혈압계도 그렇고 공기압 마사지라든지 주로 쓰는 물품들이 있어요. 뭐 저주파라든지 그걸 활용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거 한 번씩 해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비용도 줄이고 어르신 만족도도 더 친숙하게 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류 작업은 그래서 얼만큼 끝나셨어요?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만들어 놓고
저도 서류 봐주시는 분한테 저 한번 미리 봐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기는 브리핑을 해야 돼요? 브리핑 얘기는 따로 없어요. 주무관님하고 연락해봤을 때. 그러면 서류를 뭐가 필요한지는 담당 주무관님하고 연락해서 다 받았죠? 네. 한번 보여줘봐요. 주무관님. 들고 가서 이 정도면 괜찮을지 한번 보여줘봐요. 아, 그냥 주무관님. 일단 먼저 한번 보여줘보고, 왜냐면 이 인정 여부를 할 때 해당 주무관님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지 아니면 글쎄요 싶으면 그때는 그 다음 좀 생각하더라도 이미 서류 준비했으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어느 있을지 말씀 달라고. 뭐 인력이야 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채우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서류만 좀 봐달라고 네.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간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가 매뉴얼에 보면 최소한의 구비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네, 그것만 준비해두면 돼요. 평가할 때는. 네네.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저게 필요해요. 이제 이동식 욕조가 필요한데 근처에 있는 복지연구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센터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연구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센터에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동식 욕조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냐고. 구청 직원이 나와서 실사할 때 그때만 필요해요. 이분들도 다 알아요. 구청 직원들.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이 너무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 이동식 욕조가. 바람 집어넣어서 튜브처럼 만드는 이런 건데 누가 그걸 쓰고 있냐. 안 써.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쓰도록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쓰고 나서 반납하면서 뭐 바카스라도 한번 또 갖다 드리고 평가 때는 최소한의 물품만 준비해 두시면 되고 뭐 집기나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고 이제 평가하러 올 때는 사무실이 혹시 들어갈 때도 공실인가요? 네, 공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오픈할 건데 12월 달에 좀 미리 세팅 좀 해놓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월세를 안 내고 1월부터 월세를 내는 걸로 하고, 왜냐면 당장 들어갈 때 우리는 평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하셔도 괜히 월세 한 달치를 더 내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막 근데 그 전에 할 일은 좀 홍보인 거예요. 홍보. 이름이랑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만들 것은 전산상에서 다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온라인 블로그랑 뭐 홈페이지는 한번 세팅만 해두면 나는 수정만 하면 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블로그도 하셔야 되고 인스타랑 이런 것도 다 하시고, 아까 뭐 유튜브도 시작해보시고. 네.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1월 말까지 접수를 하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홍보를 하는. 지금부터 해야죠. 왜냐면 블로그나 이런 게 내가 지금부터 홍보한다고 해서 바로 뿅 다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출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조회했을 때 내게 상단에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바로 상단에 조회되지 않으니까.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도 양식이 구청에다 요청을 하면 양식을 보내주기도 할 거예요. 세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연락이 오면은 내가 세팅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수급자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미 없이 자주 오는 거 싫어하니까 최소한의 빈도로만 갈 수 있도록 어르신 관련해서 가자마자 체크할 것들은 한꺼번에 다 체크하고, 그 가는 김에 계약서랑 다 준비해 가가지고 계약서 받고 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전산상에서 바로 다 등록을 할까 등록을 하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들 모집을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지케어를 프로그램을 써요. 모든 공공기관들이 그렇듯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공단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 찾아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수급자가 만약에 생겼다 그럴 때 계약서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장기요양 인정 기호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되는데 수기로 넣으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수급자도 등록을 해놓고 직원도 등록해놓고 하면 직원 월급 명세서도 거기서 뺄 수 있고, 그리고 수급자한테 만약에 이번 달에 이용을 한 건은 다음 달 초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한 다음에 본인보다 명세서를 보호자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는데, 이 본인보다 명세서도 이지케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바로 캡처해서 다 보내드리고, 저희도 다른 센터를 통해서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스스로 다 직접 만들어봐라 이랬는데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기호 하나 숫자 하나 틀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이지케어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2만 원, 2, 3만 원대 정도 월에 이 정도 그 프로그램 쓰는 게. 센터 차량 등록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애초에 홍보의 목적으로 다 시트지랑 붙여가지고 저희 차량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등록을 해야 된대요. 운영 일지도 써야 되고 그게 일을 만드는 거라. 차량 등록 추천. 차량으로는 당연히 필요하긴 하니까 운영은 하되
차량 등록은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 했거든요. 혜택은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남들은 이게 비영리니까 뭐가 이제 나라에서 받는 게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센터 오픈하는 것도 다 내 돈으로 다. 그쵸. 맞아요. 차량도 내 돈으로 다 하는 거니까 저희처럼 붙여놓으면은 구청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등록을 하고 지금 일지 쓰고 있는데 귀찮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치매 교육도 이수를 하셨어. 네. 치매 교육이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해요. 공단에서 치매 전문 교육이 1년에 9번 정도가 있어요. 매년 한 3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월까지 매월 한 번씩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일반 방문요양 과정도 하셔야 되고 관리자 과정도 둘 다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5등급을 방문요양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간호를 하시잖아요. 네. 간호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필요해요. 그것만으로는 방문 간호랑 관련된 네. 치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대한간염에 네네. 보면 치매 관련된 협회랑 조인해가지고 간호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네,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5등급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호사. 공단 거를 따로 받고 그 네. 간호센터를 따로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공단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간협에서 하는 건 1, 20만 원대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초창기에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월 뭘 해야 되고 분기별로 뭘 해야 되고 반기별로 뭐 해야 되고 연단위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둬야 되니까 매월 하는 것은 원래회의 기관 운영하실 때 혼자 있더라도 원래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감점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전체 직원들 중에서 과반만 넘으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급여 종류별로 간호는 간호사대로 과반이 넘게 참석을 해야 되고 요 목욕은 목욕대로 과반 넘게 요양은 요양대 그래서 아예 서식을 만들 때 간호 요양 목욕을 구분해가지고 정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원래 회의는 그렇게 하시고 운영 규정도 매년 직원들한테 그 원래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건 필수 교육이라서 구청에다 보고를 올려야 되는 이 수료증을 온라인 수료증을 5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매뉴얼에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다 제출하는 것은 여기 매뉴얼에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뭐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긴급지원 신고문자 교육 이렇게 총 5가지 온라인 교육을 선생님도 수료증을 다 가지고 계시고 네. 연단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언제냐면 12월 31일 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기준. 그때 닥쳐서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인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6시간짜리예요. 이것이 다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만 6시간짜리 교육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6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드니까 미리 다 들어두고 직원들도 있으면은 얼른 받아두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연초에 센터 오픈하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9월 달에 갖고 너무 짧았어요. 치매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 기관 등급 수급자는 모집을 아예 못 받아요. 네. 받아봤자 서비스를 못 나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5등급을 그렇게 안 와요. 5등급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관리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그렇죠. 공단에 보면 홈페이지 치매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굳이 뭐 돈 써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각 지자체별로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오픈하시게 되면 5등급이 아니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은 평생을 걸쳐서 1년 동안 기저귀 제공도 해줘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 있다. 치매 뭐 진단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혹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셨나요? 해서 어르신 지문 등록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도 보호물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각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활용하셔가지고 그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장난감처럼 생긴 치매 교고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다 빌려다 드리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일단 당장 오픈을 해야 되니 오픈과 관련해 그 서류 관련해서는 급여 제공 지침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단에 따로 이제 대구 지자체랑 같이 협업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왜냐면 수급자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급여 제공 지침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그거 가져다 그거 쓰고 쓰셔도 제 되고. 이름에다 그냥 그렇죠. 제 이름 기간 넣고 쓰면 하시고 이 평가 매뉴얼에 있는 거대로 순서는 좀 맞춰달라고 지난번에 저희 평가 왔을 때 그 직원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급여 제공 지침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 항목도 다 똑같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운영 규정은 기관마다 달라요. 또 간호까지 하기 때문에 간호는 추가가 되는 거라서 운영 규정은
선생님 기관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준비하시 개별 공시증명에 그거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서류인 거죠. 네, 서류 목표는 이번 달 말까지 넣자인데 돼야지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되실 것 같아요. 담당 주무관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승인을 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급자 모집할 때도 주변의 지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가족분 중에 누가 아픈 분이 있다고 하면 등급을 내줘볼까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등급도 같이 내는 건 하니까. 네. 보통은 이제 등급 낼 때 일반인이라면은 본인이 공단에 가가지고 문광관리공단에 가서 직접 신청하든지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팩스만 작성해서 보내면 일단 신청은 되는 거라 이후 절차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하다 보면은 수급자 등급을 낼 때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우리가 소견서까지 챙겨주길 바라는데 소견서를 어디서 받아야 되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당 지역에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기관 리스트가 쪼르륵 떠요. 근데 리스트가 뜬다고 해서 이 기관들이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좀 전화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간호는 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호기관들 좀 돌아봐요. 연락해서 방문관 센터를 좀 들러봐가지고 등급이나 이런 거 내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괜찮냐고 소개 좀 해달라고 해요. 아무래도 주변에 가면 경쟁자로 오픈한다고 하면 좀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간호는 별로 경쟁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간호하는 기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도 간호하는 기관을 몇 군데 보지만 저도 그냥 별로 경쟁자로 생각하진 않아요. 같이 묻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손잡고 가야지 뭐 내 어르신 네가 뺏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라포 연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셔야죠. 혹시 방문 간호도 이렇게 수요도가 많이 없나요? 방문 간호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요양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내 집 오면 간호 1시간 하나, 요양 3시간 하나 비용이 비슷한데 이 요양보호사는 와가지고 당장 내 밥도 차려줘, 기저귀 교체도 해줘, 집안 청소도 해줘, 병원 갈 때 동행을 해줘 하지만 간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튜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를 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운동이 필요한 분들도 시간이 짧으니까 간호보다는 요양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필요도에 의해서. 그래서 월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금액 가지고 간호도 하고 요양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간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요양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는 보통은 최소한으로 보통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는 한 번 하는 댁도 있어요. 간호를.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댁은 솔직히 간호만 한 번을 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월 한 대 다 써서 하든 기관은 어차피 기관 소리 똑같고 수급자들 보관하는 소리 똑같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방문해야 되는 것도 똑같은데 그렇게 치면 이제 횟수가 적으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요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뭐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굶어 죽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생계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양을 하면서 간호도 그 달에 한 번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구인공은 워크넷에 하시고 급한 경우에는 저는 당근도 올려요. 당근이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와요. 그런데 이제 워크넷은 구청을 한번 거쳤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필터링이 된 분들이고 당근은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장단점은 있는데 그냥 저는 다 올려요. 그리고 뭐 2, 3일 정도 지났는데 마땅한 분이 없다. 그러면 내리고 다시 올리면 또 다시 상관에 뜨니까 그렇게 당근은. 일단 센터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 블로그나 계속 쉼없이 활동을 해야 그만큼 내 기관을 알리는 기회가 되니까. 남의 일 같나요? 네, 막막하네요. 멋있어 보이고.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뭔지 못해. 그래서 당장 1, 2년만 참아라고 하는 게 그 정도가 되면 돈은 크게 안 될지 몰라도 일반 방문 요양기관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정년 없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인원이 처음 이제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거의 밑바닥이에요. 수익도 거의 그냥 계속 내 돈 들어가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 명일 때 수익보다 10명일 때 수익이 다르고 배 개념이 아니고 기본 운영비가 빠지고 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수익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바래서 하는 거죠. 일단 자유롭기도 하고 묶여있는 몸이 아니니까. 기관 운영하는데 괜찮아지신 데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조금 숨통이 트인다 정도. 이제 처음에는 복지사가 없이 하잖아요. 근데 요양도 그렇고 목욕도 그렇고 간호도 그렇고 급여 종류별로 15명이 넘어가게 되면 가산사회복지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산사회복지사를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관련 고시에 나와 있긴 하는데 월 한도액에 맞춰서 얼만큼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가산금이 달라요. 그런데 간호나 목욕은 적잖아요. 목욕은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 2번. 간호는 그마저도 더 적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15명이 채워줘도 가산사회복지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급여보다 지원되는 게 훨씬 적으니까. 그런데 요양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15명 되길 때까지는 내 돈 들어가고 15명이 좀 지나고 나서 가산사회복지사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복지사의 최저시급보다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적지만 좀 더 지나면 이제 그게 역전이 되는 거죠. 저희는 처음에는 좀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1년이 안 됐을 때부터 가산사회복지사를 썼으니까 비교적 빨리 늘었고 근데 또 올해는 저희 거의 계속 정책이 지금 29명? 3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줄 것도 감안하고 왜냐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많이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그만큼 또 채워줘야 되니까 홍보를 잘해야 센터가 살아남지 홍보 못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기관들에 한 1년 정도 된 기관들이나 몇 군데 전화해보셔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수급자를. 그것도 이런 사람들은 추천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기간을 내가 버티기 힘드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가 좀 제일 그랬고 얼마만큼 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다 편차가 있는 거. 명함을 먼저 빼두세요. 명함 센터 오픈하기 전에. 근데 지금에서 급하게 하나만 자꾸 돌아다니까 명함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다 편차가 있는 거고. 그렇죠. 끝. 감사합니다.